미국의 한 가정집. 가족들이 모여 도란도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쌍의 젊은 부부와 중년의 여성이 함께입니다. 남자는 동양인이고 두 여성은 백인인데다 두 사람이 무척 닮은 것을 보니 아무래도 두 사람이 모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야! 집에 강도가 침입해버린 것인데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들은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케이틀린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미국 뉴욕에 사는 케이틀린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바로 메건인데요. 임신이 잘 안 되던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보물과도 같은 아이죠. 결혼해서 자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난임이거나 불임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죠. 제가 난임 체질인 것도 모르고 저와 남편은 자식들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셋쯤 낳고 잘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거였죠. 몇 달 노력을 기울여도 되질 않으니 산부인과에 방문했고 난임이라는 소견을 듣게 됩니다. 보통 사람에 비해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도 안 해볼 수는 없었기에 저희는 의사가 이끄는 대로 잘 따랐고 임신에 좋다는 건 전부 수소문에서 구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는지 마침내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뱃속의 아이가 잘 커주길 바랐죠. 하지만 유산을 겪고 말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났었거든요. 하던 대로 늘 집에만 있었어야 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외출하는 바람에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꽤 긴 시간 동안 그 상실감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힘든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우울감에 빠져 헤엄치느라 다시 아이를 가질 생각 같은 건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죽겠다 싶어져서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화를 통해 응어리를 풀 수 있었고 몇 달 후에 다시 도전했어요. 그때 또 기적처럼 아이가 들어섰는데 그게 바로 메건이었죠. 메건을 임신했을 때는 정말 매사에 조심했던 것 같네요. 첫째 때와 같은 일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고 메건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메건이 알아주었는지 무럭무럭 커주었고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메건이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분만실에서 정말 긴 시간이 걸렸고 너무 힘들어서 기절할 것만 같았는데도 메건의 얼굴을 꼭 보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느꼈죠. 평균보다 무게가 덜 나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메건은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메건이 잘 크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죠. 처음에는 셋은 낳아서 키우자고 했었지만 셋은 무슨 메건만으로도 행복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메건은 정말 행운을 가져다주는 아이였는지 메건이 4살일 때 정말 우연찮게 임신이 됐습니다. 난임이라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낳는다고 해서 제가 위험해지는 것도 아니었기에 낳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죠. 둘째가 생겼지만 메건에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사랑하지만 메건은 저희 부부가 무척 힘들 때 찾아와서 기적처럼 느껴진 아이였거든요. 물론 둘째가 생긴 것도 기적이라 둘째 너무 소중하지만 메건에 대해서는 말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저희 부부는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었죠. 시간이 흘러서 남매는 성인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늙었습니다. 제 눈에는 여전히 아기로 보이는데 나중에는 꼭 저희 부부처럼 각자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겠죠. 아들은 꼭 그러길 바랐습니다.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길 싶었지만 메건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메건에게 딱 어울리는 좋은 남자가 존재하긴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정말 좋은 남자가 아니면 만나지 않길 바랐어요. 메건이 고등학생일 때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나이도 어린 게 무슨 남자냐면서 만나지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미성년자였으니까 핑계를 대는 게 가능했지만
매건이 성인이 되면서는 그것도 애매해졌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남자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수였기에 사귀는 남자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통금 시간을 만드는 식으로 만나지 못하게 했죠. 매건은 그런 저에게 졌다는 듯이 남자 만나는 것을 관두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시간이 흘렀죠. 매건이 아직 대학생일 때 유학을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매건이 한창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더 배우고 싶다며 해외로 떠나게 해달라고 했죠. 저나 남편이나 소문난 딸바보인지라 처음에는 결사반대를 외쳤지만 남자도 못 만나게 해놓고서는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게 하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되어서 딸이 하려는 건 다 막는 엄마라니. 이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남자 만나는 걸 막지 말걸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유학을 떠나게 되면 매건이 먼 나라로 가서 반년 이상 살게 되는 거니까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을 수는 없었고 매건은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매건은 한국에 가서도 연락을 잘해주었고 적응도 잘한 듯 보였어요. 매일 연락이 되니 안심이 되었고 점점 걱정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가서 놀거나 남자를 만나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가서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더군요. 매건은 한국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뉴욕으로 돌아왔죠. 머지않아 매건은 대학교를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첫째는 번듯한 직장인, 둘째는 살짝 정신을 못 차렸지만 그래도 착한 대학생이었죠. 젊을 적 제가 꿈꿨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매건의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죠. 미국에서는 아무리 번화한 곳이라도 밤에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건데. 어느 날은 거의 밤 10시가 되어서 들어와서 놀랐는데 데려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웬 동양인 남자였죠. 저는 매건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 누구니?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의심스러웠지만 저는 매건이 거짓말을 안 하는 아주 착한 딸인 줄로 믿고 있어서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단지 아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몇 달 뒤 매건은 그 남자와의 교제를 인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직업군인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었죠.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웬만한 남자도 아니고 갑자기 동양인 남자라니. 군인이라 몸이 튼튼한 것 외에는 내세울 게 없어서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매건이 저희 부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이름은 재준이었는데 그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면 가족과의 연도 끊고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단호하게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고 결국 몇 달 지나서 둘은 결혼식을 올렸죠. 신혼여행도 떠났고 둘은 진짜 부부가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도통 사위가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언젠가 갈라서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둘은 결혼해서 집을 따로 구해 살고 있었는데 식사를 대접할 테니 오랜만에 집에 오라고 했죠. 남편과 함께 사위를 쫓아낼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남편이 복면을 쓰고 강도인 척 저희를 습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사위를 겁먹게 해서 매건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게 해 매건이 사위에게 실망하길 바랐죠. 그렇게 매건과 그녀의 남편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친구 집에 가 있느라 없었어요. 일부러 내쫓은 거나 다름없었죠. 남편도 일이 있어서 없다고 둘러대고 저희 셋만 식탁 앞에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듯 담소를 나누는 그때 복면을 쓰고 강도로 변장한 남편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진짜 총이긴 했지만 장전은 안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면 딸이 알아차릴 우려가 있었기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총구를 매건에게 겨누었죠. 상황극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총구를 딸에게 겨눈 남편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당히 슬펐을 것 같습니다. 자기 때문에 딸이 벌벌 떠는 모습을 봐야만 했으니까요. 순간 눈에서 그런 감정을 읽은 것도 같아요. 진짜 쏠 것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총알도 없는 총이었지만 남편은 진짜 쏠 것처럼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 돼. 사위가 매건에게 달려들더니 꽉 끌어안고 총구를 피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니라 진짜 강도였고 진짜로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고 진짜로 쐈다면 사위가 총을 맞고 말았을 거예요. 사위는 자기 목숨을 바쳐 매건을 구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눈물이 터져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남편도 총을 멀리 던져버리고 복면을 벗고 제게 달려왔죠. 매건과 사위는 어리둥절해 하더니 곧 매건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요. 차마 진짜 의도는 밝히지 못했고 그냥 깜짝 이벤트였다고 둘러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거짓말 때문에 양심이 아플 때가 있지만 이제는 가슴속에 묻었죠. 어쨌든 그때 보여준 사위의 진심 덕분에 저희 부부는 사위를 미워하기를 관두었습니다. 사위를 인정하고 마음을 열었죠. 그래서 지금은 모두 행복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사위는 저희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이상한 객기 같은 것, 애초에 부리지 않는 게 더 좋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은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건이 다른 남자가 아닌 사위를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틀린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